네, 반갑습니다. 경자입니다. 다음 주에도 청약하는 종목이 많은데요. 특히 월요일부터 청약하는 두 종목은 이름이 온코로 시작한다는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온코 시리즈 이 두 종목을 청약하기 전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두 종목은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청약을 하고 환불금은 목요일에 돌려받거든요. 그리고 다음날 화요일부터 IST가 청약을 시작하니까 비례 청약 기준으로 보면 총 세 종목은 청약이 겹쳐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상장일을 보면 18일에 온코크로스, 그리고 19일에는 온코닉 테라퓨틱스가 상장할 예정인데요. 두 종목은 함께 청약을 하지만 그래도 상장 일정이 따로따로라는 부분은 일단 괜찮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 가장 궁금해 하시는 수요 예측 결과를 볼 텐데요. 둘 다 결과가 양호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온코크로스 쪽이 그나마 조금 더 좋았거든요. 먼저 온코크로스는 기관 경쟁률이 635대 1이었고 1,407개 기관이 참여를 했고 의무 합격을 신청한 비율은 1.5%였고요. 그리고 온코닉 테라퓨틱스는 기관 경쟁률이 199대 1로서 842개 기관이 참여를 했고 의무 합격을 신청한 비율은 3.7%였는데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수요 예측이 둘 다 저조하게 나왔기 때문에 두 종목은 공모 가격이 하단 미만으로 결정이 되었으니까요. 이제부터는 두 종목을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온코닉 테라퓨틱스부터 정리를 해볼 텐데요. 공모 가격이 13,000원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밴드 하단 가격보다 19% 낮아졌거든요. 공모가 신청 결과를 보니까 기관 신청 물량의 56.6%는 13,000원 미만을 신청을 했었는데 그래서 사실은 공모 가격이 13,000원보다 더 낮게 결정되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였거든요. 공모 가격이 수요 예측 결과를 적절하게 반영하지는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일단 공모가가 13,000원으로 결정이 되었으니까 온코닉은 이번 IPO에서 202억 원을 모집하게 되고 시가총액은 1,405억 원으로 상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수요 예측에서 의무 확약 신청 결과를 보면 의무 확약을 신청한 건들은 그래도 공모가 이상으로 신청을 했더라고요. 총 15건의 의무 확약이 신청이 들어왔는데 확약 중심으로 조금 배정을 해준다면 그래도 이 종목도 최종 배정에서 10% 정도까지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확약 대부분은 15일 확약 중심으로 신청이 들어왔으니까 아마 확약을 신청한 기관들도 기존 주주들이 한 달 보호 예수가 해제되기 전에 대부분 정리할 생각으로 확약을 신청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온코닉은 신약을 개발하는 바이오 기업입니다. 파스로 유명한 제일약품의 자회사이고요. 소화질환 치료제인 자큐보정이라는 이 약물이 주력 약물인데 이 제품은 모회사인 제일약품과 동아제약에게 기술 이전이 되었고 올해 국내 시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바이오 기업이지만 벌써 임상시험이 완료가 되고 시판된 약물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파이프라인을 보면 위궤양 치료제도 임상 3상이 완료가 되었고 내년 초에 신약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항암 치료제도 같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 자궁 내막암 그리고 난소암이 임상 2상 단계 정도로 연구가 조금 진척이 되고 있으니까요. 크게 보면 온코닉은 소화질환 그리고 항암제 중심으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최근 실적을 체크를 해보면 작년에는 자큐보정 기술 이전 대금으로 200억 원을 받았고 그래서 흑자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만 올해는 매출액이 다시 줄어들면서 적자로 전환을 했고요. 회사는 내년까지 적자가 이어지겠지만 그래도 26년에는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고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바이오 기업들처럼 온코닉도 공모가는 미래 실적으로 산정을 했는데요. 앞으로 3년 뒤인 27년 실적을 추정을 해서 공모가를 산정을 했고 그러므로 사실 바이오 섹터를 전문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종목의 밸류가 적절한지 파악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바이오 섹터를 잘 모르기도 하고 그래서 투자를 그다지 즐겨하지도 않거든요. 그리고 이 종목이 현재 흑자가 나오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공모 가격이 과연 적절한지를 따져보는 것은 생략을 하도록 하고 청약 정보를 바로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온코닉은 이번 IPO에서 155만 주를 모집하는데요. 일반 투자자에게 약 39만 주가 배정이 되었고 주관사는 NH투자증권입니다. 일반 고객은 12,000주까지 청약을 할 수가 있는데 풀청약을 하시려면 증거금은 7,800만 원이 필요하게 되고 최소 신청 수량이 10주더라고요.
증거금은 65,000원입니다. 그리고 NH투자증권도 청약수수료로 2,000원을 받는 증권사입니다. 그리고 상장일에 267만 주가 유통될 수가 있는데요. 전체 주식의 약 25% 물량만 유통될 수가 있기 때문에 유통 물량이 그다지 많지 않지만 상장일에 매도할 수 있는 기존 주주가 조금 많은 편이더라고요. 기존 주주가 보유한 물량 중에 116만 주가 상장일부터 매물로 나올 수가 있고, 그래도 일단 공모주주가 보유한 물량보다는 약간 적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었는데요. 다만 기존 주주가 상장일의 공모가 근처에서부터 물량을 쉽게 정리할 수 없다는 게 이 종목이 가진 매력 중 하나인데요. 자, 여길 보시면 2022년에 유상증자로 약 260억 원을 조달하면서 기존 주주들은 대거 이 종목을 투자를 했는데 이 당시에 주당 14,228원으로 약 190만 주를 취득을 했거든요. 증권신고서를 보니까 기존 주주가 보유한 전체 물량은 340만 주였고, 그러므로 기존 주주들이 보유한 물량 절반 이상을 이 당시에 취득을 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여하튼 이때 취득했던 가격이 14,228원으로 공모가보다 1,200원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주주 중에서는 공모가 이하로 취득을 했던 주주들도 있었겠지만 공모 가격 이상에서 취득한 물량이 꽤 많은 상황이니까요. 공모 가격부터 물량을 정리하면 손해이니까 상장일에 조금 의도적으로 가격을 띄우고 정리할 가능성도 있다는 게 이 종목이 가진 변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스톡옵션이 있습니다만 상장일부터 행사될 수 있는 주식수가 4,000주 뿐이더라고요. 상장일에 영향을 주기가 어려운 물량 수준이기 때문에 기존 주주가 보유한 물량 중에 절반 이상은 공모가 이상에서 취득을 했다는 점, 그리고 유통 물량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점은 이 종목이 가진 장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온코닉은 일단 여기까지 보고 이제 온코크로스를 정리를 해볼 텐데요. 공모 가격이 밴드 하단보다 28% 낮아져서 결정이 되었는데 7,300원입니다. 공모가 신청 결과를 보면 기관 82%가 공모 가격을 7,000원부터 7,500원 미만으로 신청을 했다고 하고요. 이러한 결과로 공모 가격은 크게 낮아져서 결정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여하튼 온코크로스 이번 IPO로 104억 원을 모집하게 되었고 시가총액은 866억 원으로 상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15개 기관이 의무 합격을 신청을 했었지만 여기 보시면 의무 합격을 신청했던 기관들의 가격이 평균 7,000원 정도이거든요. 합격을 신청한 기관들은 공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합격을 신청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공모가가 7,300원으로 결정이 되었으니까요. 최종 배정에서도 합격 물량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결과가 어떨지 궁금합니다. 자, 온코크로스는 바이오 관련 기업인데요.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은 아니고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을 도와주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임상시험 초기 단계에서 어떤 신약이 개발이 되면 그 신약이 가장 효과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 질병을 찾아서 매칭을 해주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고, 여하튼 이런 사업을 하는 기업이 한국에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온코크로스가 처음 상장하는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실적을 보니까 조금 그랬는데요. 일단 회사가 돈을 거의 벌지 못하고 있는데 22년부터 올해까지 매출액이 10억 원을 넘기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바이오 기업들과 비슷한 손익 구조를 가지고 상장을 추진한다는 부분은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적자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회사도 추정을 하고 있었는데요. 증권신고서를 보면 27년 정도 이르러서야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고 전망을 하고 있던데, 보통 상장하는 기업들은 추정을 긍정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27년이 되어도 흑자 전환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라고 보이고, 여하튼 사업 측면에서는 조금 물음표가 크게 느껴지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은 이번에 약 142만 주를 IPO에서 모집하게 되고요. 일반 투자자에게 약 36만 주를 배정했는데 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에서 담당합니다. 청약 한도가 3만 5천 주로 풀청약을 하려면 약 1억 3천만 원의 증거금이 필요하고요. 최소 신청 수량은 20주로 증거금은 7만 3천 원입니다. 그리고 미래에셋도 일반 고객이라면 청약 수수료는 2천 원입니다. 그리고 상장일에 유통될 수 있는 물량은 349만 주로 전체 주식의 약 29% 물량이 유통될 수가 있는데요. 유통 물량이 보통 수준이라고 보이지만 기존 주주가 보유한 물량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기존 주주는 209만 주를 상장일부터 매도를 할 수가 있으니까 공모주주가 보유한 물량보다 약 50만 주를 더 많이 보유하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종목은 기존 주주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장일 흐름이 좌우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이 종목도 기존 주주 중에서는 공모가보다 꽤 높은 가격으로 취득한 주주들이 꽤 많았는데요. 온코크로스는 작년에 마지막으로 투자를 받았는데 이 당시에 약 140억 원을 모집하면서 주당 1,100원으로 투자를 받았거든요. 그러므로 이때 투자한 주주들은 공모가보다 2,800원 비싸게 주식을 취득했기 때문에 공모가 근처에서 물량을 정리하기는 어려울 것이고요. 앞서 온코닉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종목도 기존 주주들이 조금 으쌰으쌰 해줘서 상장일에 흐름을 한번 만들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장일에 행사될 수 있는 스톡옵션이 꽤 많더라고요. 일단 화면 보시는 표의 물량들은 모두 행사 기간이 시작된 옵션들이기 때문에 상장일에 행사하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만은 발행 가격이 공모가 이상인 옵션들은 행사를 하지 않을 테니까요. 공모 가격보다 낮은 이 물량들이 행사가 될 것 같은데 약 42만 주 정도 됩니다. 42만 주가 전체 주식의 3.6% 비중으로 스톡옵션 물량이 적지 않으니까요. 온코크로스는 유통 물량 조건이 그다지 나이스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두 종목이 상장하는 12월 3주차에는 일단 벡트가 중요한데요. 벡트가 좋은 흐름을 보여준다면 그 다음에 상장하는 온코크로스도 좋은 영향을 직접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상장 일정상으로는 온코크로스가 조금 더 유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온코크로스는 개인적으로 청약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내키지 않더라고요. 미래에셋증권은 개인적으로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균등만 해볼까 생각도 했었지만 사업 측면이나 유통 물량이 조금 애매하다고 보였고요. 그리고 온코닉도 사실 청약을 적극적으로 해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일단은 유통 물량 측면으로 보면 조금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 시장이 계엄 여파로 극도로 불안정한 상황이긴 하지만 이 종목들이 상장할 때는 그래도 조금 진정된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온코닉은 비례 청약을 해보도록 하고 온코크로스는 건너뛸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두 종목은 월요일 저녁에 2일차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이번 주에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던 한 주였죠. 그래도 주말은 편안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